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월 20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해제 많이 했어요. 금리 인하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사라. 이런 느낌이죠. 뭐 더 해제해 줄래? 금리 아직 높은데? 이런 느낌. 금리 관련해서는 새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낮게 느껴지는 부분. 하지만 기존 대출 냈던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더 가중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안 동대구 3.8억. 동대구 이안 센트럴 D 5.2억. 이건 뭐 그리 멀지 않거든요. 근데 가격 자체가 1.4억. 그리고 동대구 이안 센트럴 D가 그렇다고 가격이 많이 비싸냐 생각하면, 분양가 대비를 생각하면 지금 거의 무피 수준이죠. 저거는 대구역 서희스타일즈 3.4억. 평당 1,000만원 느낌 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제일풍경채 센트럴 2.8억, 유가죠. 네, 대곡역 화성파크드림 2.77억. 요런 거 보면은 또 연식이 좀 되었거나 외곽인 지역은 800만원, 그 800만원대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약간 상징적인 느낌의 가격을 가지고 와봤고요. 거래량, 거래대금, 그 외에 거래 현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물량 소폭 감소. 일단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목요일 증가, 금요일 감소. 또 연휴 동안 또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시장 분위기가 엄청 살아난다고 띄울 거예요. 매물 감소한다고. 하지만 그 복구하는데 시간 별로 걸리지 않더라. 지난 명절들 2020년의 명절 보면은 왕창 감소했어요. 또 왕창 감소했어요. 우리는 이 왕창 감소했어요. 추석 때도 왕창 감소하는 현상들 있습니다. 이거 보고 야, 명절이 언제였더라, 이런 느낌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매도 물량 많이 준다고 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아마 설 이후에 뉴스에는 나올 거예요. 매물 급격히 감소했다. 시장 분위기 좋아지고 있다. 그럼 거래량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거래량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전세 거래 매물 12,000건 정도 수준. 작년 연말보다 살짝 높은 수준. 월세 물량 7,800건. 작년 말보다 7,500건대에서 7,800건대니까 월세 물량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전체 임대 물량, 제가 오늘 표시를 못했네요. 작년 말보다는 아무튼 높은 상태로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파트 거래량 오늘 34건. 느낌이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요때하고 비슷해요. 7월, 8월, 9월 요때 규제 해제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봐야 되겠죠. 지금 이미 12월 때부터 증가하고 있잖아. 이거 LH 제가 이제 3대 뻥이라고 한번 내용을 한번 다뤄봤었는데, 서울 거래량 늘어나는 것, 대구 거래량 늘어나는 것 LH 때문이더라. 부산의 임대 거래량 활발한 것은 임대 아파트 때문에 거래량이 좀 전세 거래량이 좀 많아 보이고 월세 거래량이 좀 많아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다시 모든 것이 뭐 정상으로 복귀한다고 치면은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느낌 여기에서 받으실 거예요. 요거 11월 방송할 때 추가 거래량 합계가 11월 최종적인 거래량과 유사하거든요. 조금 작은 느낌 있죠. 지금 12월에 추가 거래량과 그리고 12월에 확정 거래량은 아마 또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죠. 지금 여기 집계되는 형태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700건 정도 추가 거래량 될 텐데요. 그러면 1월 달에 확정 거래량은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한 700건 정도 수준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본다면 요때 느낌이에요. 규제 해제를 그만큼 했는데 거래량은 아무튼 많지는 않다는 느낌 계속 받으실 거고요. 힐스테이트 버머 요거 29평형이죠. 74제곱미터 9억 1천. 2층이에요. 2층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29평형의 가격이 9억대 살짝 넘어가는 정도면 84제곱미터 34평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한 11억 정도 될래나? 뭐 그 정도 형성될 거 생각하면 이거 한 16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11억까지 떨어지는 현상. 이거 한 세빙이 중에 세빙이 동대구 이안 센트럴 D 5억 2,300. 요 가격 높은데 요 신규 거래 2년차 채우지 못했죠. 아직 2년 안 됐는 것 같은데. 네. 가격이 뭐 그 무피라고 보면 되죠. 이게 무피 상태 거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단기동 영남 네오빌 3억 9천. 여기 인근에 많은 주상복합 그 가격들 분양가가 막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니까 거기에 프리미엄까지 붙게 되면은 옆에 있는 신축들의 가격은
막 7억, 8억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무렵이니까 이 5억 4,700까지 가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었던 느낌. 2004년 아파트거든요. 예, 지금 다시 생각하면 가격이 30% 정도 내렸고요. 동대구 이안센트럴 D 59제곱미터. 59제곱미터의 가격은 3억 8천, 고점 대비 20% 정도 빠져 있는 모습. 대실력 동화 IC 43평형 가격이 3억 8천. 요거 9평으로 환산하면은 아마 평당 뭐 800만 원대 뭐 요 정도 느낌 날 것 같아요. 고점 대비 30% 정도 느낌. 동대구 이안 동대구 가격은 3억 8천. 제목으로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봤죠. 동대구 이안 센트럴 D와 이안 동대구 두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안 동대구의 가격이 6억 7,800까지 갔다. 그러면 동대구 이안 센트럴 D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한 2장 이상 붙었을 그런 느낌이죠. 근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 가격 거의 40% 정도,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계속 빠지고 있고요. 한창 때 전세 가격이 4억 6천. 하여튼 전세 가격 지금 2억대 중반 거래량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일부 또 뉴스에서는 또 바로 어제 집값 바닥 찍었나, 저점 대비 2억 상승 이러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요만큼 반등했는 모습. 이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못하고 이 뭐 타입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요 정도 가격. 서울에 2억 그러면 지방에 2억 가는 느낌은 다르잖아요. 막 20억짜리에 2억 느낌이랑 5억짜리에 2억 느낌이랑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뉴스 제목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뭔가 좀 이른 듯한 느낌? 이런 듯한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수목원 서안이담 39평형 가격 3억 7천. 평당 1,000만원 느낌 나죠. 평당 1,000만원 느낌 납니다. 고점 6억 3천 대비 거의 40% 정도 하락이고요. 만촌동 메트로팔리스 2창 32평형 가격 3억 5천. 이것도 그 만촌동인데 이것도 평당 1,000만원 낸 느낌이 날려고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고점 대비 한 4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대구역 스타일스 34평형 요거 제목으로 붙여봤는데요. 3억 4천. 평당 1,000만원이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접근할 만한 가격. 자기 자본 비중 높은 상태에서 전세 살던 사람, 그래도 불안하다. 내가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감도 조금 같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성서 푸른마을 48평형 가격 3억 3,500까지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 성서 지역도 굉장히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여기 참 오래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년, 25년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화원천내 우방맨션 요 가격 왜 이렇게 높지? 왜 이렇게 높지? 이런 느낌. 요거는 살펴보지 않을게요. 동대구 반도유보라 24평형 가격 3억 2천,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는 모습. 전세 가격이 4억까지 갔었는데 매매 가격이 3억 2천까지. 어제 이런 글이 하나 있어서 사람들에게 좀 충격적으로 왔는데, 어떤 사람이 글을 남겼는데 아무튼 처음 남겼던 글인 것 같아요. 다른 글들이 없으니까 주작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는 뭐 계약금 뭐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분양권을 샀었다. 그때 이때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한 2년 3년 전쯤에 유행이었어요. 그럼 이 5천만 원의 출처는 무엇이냐? 그거 네 돈 없어도 돼. 신용대출을 받으면 돼. 입주할 때 되면 다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 어떻게? 전세 가격이 엄청 비쌀 거야. 전세가 고가가 될 거야. 그러면은 오히려 전세 그 받고 나면은 그 전세 받은 돈 가지고 빼내가지고 뭐 차도 사고 뭐도 사고 할 수 있을 만큼 돼. 물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 일부의 사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수를 뒀어요. 근데 입주할 때가 되니까 돈이 없어요. 입주할 때 나가니까 마이너스 P로 정리하려고 해도 그럼 당장에 이거 빚이에요. 5천만 원마저도 와표 5천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상태가, 계약금 포기하고 다 던질래?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막 빚이 되면 이 5천만 원도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몇 천만 원, 막 몇 억씩 벌 욕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입주 시점이 이렇게 될지 누가 예상이 나겠습니까? 아무튼 뭐 이런 글들이 있었을 때 뭐 건설사에서 뭐 취소를 해준다더라, 뭐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건설사들 이런저런 사정 봐주면은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 200가구 있는 주상복합을 한 개 분양했는데 500가구가 있는 200가구가 있는 주상복합을 분양했는데 이 중에서 한 20%의 사람이 나 돈 없어서 나 안 되겠어. 나 나자빠져야 되겠어. 라고 나가 떨어져 버리면 이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거의 한 뭐 40가구가 되면 40가구 곱하기 5억씩만 해도 200억입니다. 200억.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자빠진다? 쉽지 않은 상황. 건설사에서도
단순히 가게, 일부 가게의 위기를 넘어서 건설사에서까지도 위기가 전이될 수도 있겠구나. 이시아폴리스 조금 외곽의 느낌 나니까 평당 1,000만원 못 지켜내고요. 과연 평당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된다면은 좀 시내의 느낌, 요렇게 제1풍경 제6아웃 복리잖아요. 육아 테크노폴리스, 네, 평당 800만원 조금 넘어가는 느낌. 요러면은 그냥 외곽의 느낌. 대곡역 화성파크들이 고점 4억 6,900, 이거 다 웬만하면 4억 중반대까지 다 찍었던 가격들이 3억 초반으로 혹은 2억 후반대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유천동, 여기도 좀 외곽의 느낌. 평당 800만원 정도 되면 좀 외곽의 느낌. 그 좀 시내권에 좀 경계선에 걸쳐져 있다면 한 1,000만원의 느낌. 또 안쪽이면 조금 더 비싼 느낌. 요 정도 느낌. 육아읍 복리 우미린 더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2억 6,500, 거의 평당 800만원 느낌 나잖아요. 요 34평형으로 환산해 본다면 이렇게 많이 빠졌나? 그럼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접근하지 않다라는 느낌. 각산 태영 대시양 36평형 가격이 요렇다. 각산동 여기도 많이 외곽 지역이잖아요. 자, 오래된 아파트들 간혹가다 좀 높게 거래되는 것들, 야 이거 혹시 역전세로 인하여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정부가 책임져 줄 것처럼 빌라 사태 이런 것들을 온통 뉴스에 나오고 막 엄중 수사를 하고 막 했지만 결국 책임은 누가 지나요? 책임은 지금 집값 많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 사라 라는 신호를 알게 모르게 규제 해제라든지 금리 인하 압박을 통해서 이렇게 주지만 여기서 샀는데 또 떨어지거나 또 이 하락세를 정부가 막아내지 못하는 모양새로 가게 되고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지만 또다시 한번 경착륙의 충격이 온다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라고 봤을 때 개개인의 가게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유천 포주크 더샵 24평형 가격, 야 2억 2,700, 3억 자산을 가진 사람이 2억으로 바뀐다? 이 충격은 이거 거의 느낌은 7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4억 4천까지 떨어졌다, 요런 느낌. 곱하기 2로 환산해보면 요 느낌이 왠지 아이파크 느낌 나지 않나요? 아이파크 느낌이 거의 이 느낌일 거예요. 뭐 비슷하더라. 어디 지역을 막론하고 분위기는 비슷하더라. 앞부분 좀 길어졌는데요. 자, 이게 파랑새 마을 24평형, 요것도 800만원, 한 850만원 평당 치면 한 850만원 정도 되는 느낌. 요즘 거의 한 40% 가까이 떨어지고요. 나머지 가격 낮은 부분들도 이거 몇 배로수로 환산해서 곱하기 뭐 2, 3 요런 식으로 해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느낌. 끝난 거래대금은 작년 말부터 꾸준한 상승 흐름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거래량 2,000건 돌파 여부 주목하자고 했는데 지금 700건대 거래, 1월 달에 700건대 거래가 나오려고 해요. 아무튼 분위기가 3배 정도는 좋아져야 된다. 하다못해 2배까지 좋아지는 정도의 모습이라도 뭐 볼 수 있으려나 하는 느낌이에요. 좀 아리송한 그런 느낌, 연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험유야 비중은 낮아지는 가운데 6억 이상 거래도 일부 나타나긴 하지만 거래량이 계속 많지 않아요.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분위기보다 3배를 살려낼 만한 유인책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안 좋은 소식만 들려와요. 둔천주공 지금 뭐 언론에는 70%라고 뿌려지는데 이게 사실 믿을 수 없는 분위기. 또 이건 뭐 그 10% 정도는 또 기본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70%에 육박했던 거래량이라고 하더라도 부적격이나 이런 비율들 반영하면 60%일 거예요. 근데 만약 60%라고 이야기했으면은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누가 처음에 이거 발표하기 전에 어느 정도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댓글에 한 55%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남겼어요. 삼익빛이 50%에 이르지 못한다. 삼익빛이 바로 옆에 있는 삼익빛은 아시죠? 부산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도 최종 계약률 평당 3천만원 분양가였어요. 평당 3천만원 분양가 나오니까 근데 경쟁률이 어땠냐면요, 평균 5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어요. 엄청났어요. 근데 실제 계약은 얼만큼 됐다? 한 100가구 약간 더 넘게 모집했는데 실제 계약률은 37%로 확정되었대요. 경쟁률 50대 1이었어요. 근데 37% 믿을 수 없는 숫자잖아요. 후분양하면서 좀 문제 있는 경우가 생기죠. 대구에도 일부 후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 많이 있어요. 그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여기 정리 잘 돼 있어요. 대구에 맛동산 카페라고 있어요. 맛동산 부동산 카페
대구의 양대 카페라고 할 만한 곳, 마동산 카페에 가면은 후분양하는 아파트들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13건이 있었고요. 직거래 비율은 계속해서 높게 나더라. 대봉상한 포레스트 5억 살짝 넘어가는 느낌이죠. 근데 나머지들 보시면은 이 국평의 가격이라는 것이 5억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 어제 제목으로 붙었죠. 4억 9천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청라 힐사이 4억 7천. 완전 시내권 좀 인기 있었던지요. 한양 수자인 더 펠리시티는 가격 좀 잘 받은 느낌. 요것도 조금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로 해서 한때 각광받기도 했는데 근데 뭐 없더라. 그 뒤에 가서 아무런 후광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류파크 KCC 스위첸 가격 보시면 4억대의 거래예요. 근데 이 누구는 2층을 4억 5천에 사고 23층을 4억 천에 사고 조금 아리송하긴 합니다. 아무튼 가격대가 그전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접근하는 분위기는 5억 초반의 느낌, 지금은 4억 후반의 느낌. 그거보다 더 많이 접근하는 가격대는 4억대 혹은 3억대의 가격대. 사람을 눈독을 들이더라. 서대구 KTX 영무여담. 여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처참하다. 규모는 조금 크지만 웬만한 시골역, 시골에 있는 역 느낌도 나지 않을 만큼 유동인구가 너무 없더라. 상가도 뭐 들어와 있나요? 안에 가보면 편의점 한 개 들어와 있고 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한번 가보니까 횡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격 그래도 신축 아파트가 3억 6천까지 있는 걸 보면은 평당 1,000만원 신축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지금 세상에 가능한 일인가? 이런 느낌. 전세 거래량 78건. 전세 거래량은 그래도 1월의 전세 거래량은 확실히 좀 양호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 전달의 느낌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한 100건 정도 많은 느낌. 하지만 이걸로는 늘어나는 물량을 해결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고점 대비 힐스테이트 버머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이죠. 아까 그 거래 가격 9억 9억 천이었던가요? 그 매매 가격 나왔던 것도 네이버 호가 기준으로는 뭐 10억에 나와 있었다느니 뭐 10.5억에 나와 있었다느니 뭐 이런 목격담들이 들려오죠. 계속 관심 있는 분들은 요 가격들은 아마 최저가를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가격이 매수자가 한 10% 정도 깎아서 살 수 있는 시장이구나 요런 느낌이고요. 힐스테이트 보면 요 국평의 전세 가격이 보면 5.5억이에요. 그럼 요 곱하기 2 정도 하는 느낌? 네. 한창 때 9.3억까지 전세 가격이 갔었어요. 그럼 이때는 뭐 호가나 이런 기준으로 가격이 한 18억까지 가는 느낌. 뭐 실제 거래되는 모습들 보면 이곳에 이 근처에 막 15억, 16억 이런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9억 3천까지 갔었던 전세 가격 이해가 간다. 지금 5억 5천의 전세 가격 매매 가가 견주어 봤을 때 얼추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2억을 돌려줘야 되느니 4억을 돌려줘야 되느니 고가의 아파트들 더 큰 위험이다. 그래서 서울 지역도 제가 뭐 한 7개월, 8개월 전에 분석했을 때 대구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왜? 이렇게 한 방에 대구는 1, 2억 돌려줘야 되는 사례가 많지만 서울은 4억, 5억 돌려줘야 되는 사례가 많은데 돈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은 등신 중에 상등신으로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월성 협성유폴에 2.6억, 1.6억, 1억 뭐 이 정도를 돌려줘야 되니까 이만큼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어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다. 근데 시장의 돈은 계속해서 더 풀려나는 느낌이에요. 동대구 엘리트 2억대의 가격으로 와봤는데요. 4억짜리가 2억 6천, 3억 3천짜리가 2억 6천. 그리고 요거 회사 보유분 느낌 나는데요. 성당 태양 아너스 메트로 회사 보유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뭔가 짠 듯이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나요? 이 날짜도 좀 다 다른 느낌인데. 나머지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 주곡 한신 유플러스, 동대구 반도 유보라. 이런 여러 사례들 보시면은 성당 메트로는 이게 회사 보유분 이런 느낌은 좀 뒤늦게 신고되는 건수들이 많아서 날짜가 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긴 합니다. 가격이 어쨌든 2억 중반대, 저 신축이에요. 성당문 내거리에 있는 거, 성당문 내거리에 있는 거 맞죠? 예, 거래가 많네요. 2억 4천, 5천, 6천, 2억 6천. 조금 나홀로의 느낌? 조금 나홀로의 느낌은 좀 있습니다. 다른 가이드로 보시면 4억 중반까지 갔던 것이 2억 중반으로 떨어져서 한 2억 정도 돌려줘야 되는 이런 사례들 뿐만 아니고 나머지 1억씩은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시장 분위기.
부동산 시장에 돈이 많이 투입되어도 모자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또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네요. 현대 아이파크 가격 4억 7천. 4억 7천까지 갔었던 전세 가격이 2억 1천이거든요. 최근 매매 가격 3.65억으로 나왔어요. 전세 가격이 2.1억이에요. 그럼 요거는 50%로 치면은 1.8억이잖아요. 1.8억보다는 좀 더 받았죠. 얘는 한 60%에서 70% 나머지 가격 형성되는 느낌.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아마 요런 걸로 대충 환산해 보시면은 10억짜리 아파트는 지금 한 5억 정도 전세. 요런 느낌이고요. 3.65억짜리 최근에 매매되었던 가격, 전세 가격에 해서 이렇게 어떤 아파트는 50%, 어떤 아파트는 60%에서 또 뭐 70%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은 매매 가격이 많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나 그 아파트 가격 도대체 얼마쯤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또 전세 가격으로 매매 가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 이제 시청자분께서 댓글에 그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요 방법 여전히 유효할 거예요. 근데 매매 가격이 덜 떨어져서 거래되었던 아파트가 전세 가격 또한 덜 조정받았던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반드시 참고는 해주셔야 된다. 자, 전세 거래 비중 월 초에는 요 한참 높이 있었는데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평균 전세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거래량이 늘어나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 2억 3천 정도 수준 평균 모습이에요. 전세 거래량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아무튼 지금 1월달 느낌은 나지 않는 느낌. 네, 4억 이상 비중은 지금 신기하단 말이에요. 10%를 계속 지켜내고 있어요. 월세 거래량 65건, 전세 거래 건수나 월세 거래 건수나 좀 점점 비슷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평균 월세 가격은 작년 말만큼 힘을 못 쓴다. 월세 가격도 여기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시점. 대구가 여기서 정점을 찍었고요. 아마 또 뒤늦게 하락했는 지역은 9월달, 10월달 넘어갈 때 정점을 찍는 지역도 있고, 경북 지역은 찾아보니까 작년 12월쯤이 정점이 아닐까. 시차만 있다. 딱 요런 느낌이에요. 누가 많이 떨어졌다, 적게 떨어졌다, 막 대구가 먼저 떨어졌으니까 먼저 반등할 거다. 뭐 그런 생각은 아마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은 대구가 반등하면 곧바로 반등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대구가 떨어졌던 것만큼 조금 더 떨어지고, 반등을 할 때 다시 반등을 하든지 뭐 그런 느낌이에요.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는 또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대 거래량 현재 931건. 네, 거래량이 많이 터져줘야지 문제가 많이 봉합될 텐데 라는 느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흰센 시청 감사합니다.